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지금 양자 섹터가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젠슨 황의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이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제 생각과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매크로를 먼저 보면요.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오늘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몰리기도 했고 지금 증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제 양자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장 주가가 이 위에 네모안에 있는 주가들인데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이온큐가 한 3% 정도, 리게티가 한 5%, 디웨이브가 한 마이너스 6% 정도.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15%, 14%씩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장에서는 매크로와 비슷하게 약간만 조정을 받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것은 장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본장에선 3% 정도 빠져서 49불 59센트였는데 마이너스 15%가 보이고 있어서 오늘 본장이 열려봐야 실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젠슨 황이 지금 CES에 참여를 해서 이 금융 애널리스트들과 질의 응답을 가졌는데 이 옆에 CFO가 있죠. 근데 정말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아마도 15년에서 30년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버립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양자 컴퓨팅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적어도 15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CFO를 바라보고 30년으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궁금하죠? 왜냐면 지금 CES를 보면은 기술을 이제는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탐구해보자라는 게 주제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이 같이 올라올 만큼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왜 AI의 대장인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팅에 초를 치는 말을 했을까?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바라기의 주인공의 명대사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큐라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의 GPU에다가 이제 수많은 양자 파트너들, 뭐 리게티, 퀀티니엄, 아이온큐, 큐에라 등등 수많은 기업들의 QPU를 양자칩을 붙여서 우리가 한번 뭔가 해보자 뭐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왜 엔비디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다소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더니 이제 제이 케인스라고 이제 서양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저만큼 아이온큐에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도 팔로워가 3,4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이분이 장문의 글을 주셔서 이거 나눠도 되냐?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라고 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공유를 드립니다. 저는 양자 거품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또 다른 주기를 위해 재설정될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과장된 광고 속에서 이 뉘앙스는 사라졌다. 한 가지 진술만으로도 특히 존 프레스킬이라는 이제 양자 과학 쪽에 굉장히 저명한 1인자라고 불리는 교수님도 역시 아직 수십 년이 걸릴지 몰라도 양자 컴퓨팅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결국 보게 될 거다. 이분도 10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왕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온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제프맨은 이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케인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64IQ가 성능 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고 국가 안보 분야에서 양자 네트워킹에 대해 전망이 강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시스템 판매와 실제 포춘 500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쓰는 사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감은 있지만 소위 말해서 대가들 존 프레스킬이나 젠슨 왕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요걸 이제 아이온큐가 반박을 해야 된다는 쉽지 않은 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보면은 아이온큐의 수석 AI 과학자였던 도미닉 위도우스가 퇴사를 했었어요. 요거는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왜 퇴사했는지 4개월 전에 제가 분석했던 내용이 남아있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사셨는데 백혈병 말기로 고생하고 계셨고 큰아이는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휴식이 좀 필요했다. 아직 다시 일할 생각이 없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퇴사할 때 적었던 글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보낸 시간은 흥미로웠고 새로운 방법과 결과가 많았지만 제가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AI 분야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양자보다는 AI가 좀 더 가까운 미래다라고 보고 퇴사를 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케인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왜 양자보다 AI를 선택했을까?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분은 아이온큐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이지만 아이온큐가 시스템 판매
이 양자 컴퓨터 판매에 대한 업데이트를 줘야 되고, 또 위도우스가 떠난 것을 감안할 때 AI 전략을 명확히 한다면 안심이 될 것 같다. AI 리더를 잃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제 대가들은 양자 컴퓨팅이 아직 좀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과연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본인은 낙관적으로 보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보면은 양자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언급했을까?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왜 젠슨 왕이 15년이라고 해놓고 CFO를 보고 나서 30으로 바꿨을까? 이게 CFO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을까? CFO의 아이디어라면은 저는 이게 인수합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여기 먼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크레이그 할룸의 애널리스트와 1대1 줌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아는 것을 좀 나누고 제가 시애틀 갔다 왔던 얘기도 했는데, 그때 그 애널리스트가 10월에 나왔던 리포트를 줬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읽어보죠. 양자 컴퓨팅의 큰 그림. 우리는 양자 컴퓨팅을 GPU 및 관련된 고전적 가속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속 컴퓨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GPU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세계가 GPU를 바라보는 방식과 유사하다. 모든 주요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들과는 대부분 대형 AI 관련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이 그들 사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기업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부 개발 및 외부 투자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 기술과 기업들이 상업화에 가까워질수록 더 긴밀하게 파트너십과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이온큐의 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아이온큐는 앞으로 로드맵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잠재적인 파트너 또는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24년 10년에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냐? 저는 이 얘기를 22년 8월 달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요거는 전인구경제연구소 인터뷰에 나가서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2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올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월가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는 GPU를 통해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제 양자가 가치를 내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GPU의 위치를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하이브리드 고전 양자 컴퓨팅, 이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합쳐서 쓰는 방법으로 가치 창출 사례가 나올 텐데, 이때 양자 스타트업들에 대한 빅테크들의 인수합병 전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CFO를 보고 기간을 15에서 30으로 늘렸다는 거는 뭐 우리가 모르지만 CFO가 만약에 좀 더 안 좋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젠슨 왕의 발언이 양자 섹터 하락을 불러왔지만 이미 양자 컴퓨팅은 CES의 핵심 주제로 선정될 만큼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젠슨 왕의 발언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들도 양자 회사들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버블이니까 이거 좀 버블을 한번 터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진짜 몰라서 양자가 멀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아이온큐는 했던 말들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저는 이 상업화라는 거를 상장 때부터 준비를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1, 2년 내에 이제 뭐 템포 64IQ를 통해서 상업적인 가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다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 오를지는 우리가 시간을 지켜보고 보면 되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양자가 눈엣 가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젠슨 왕의 발언이 완전히 순수한 발언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젠슨 왕은 얼마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갖춘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은 물론 10년 이상 걸릴 거지만 하이브리드로 고전 양자를 같이 쓴다면 금방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근에 과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지금이다. 2010년대부터 AI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생각해보자. 과장이 가라앉을 때마다 관련 AI 주식들의 조정이 항상 있었다. 그러나 과장이 시작될 때마다 그들은 더 커졌고, 결국 이 과장이 실현되었고 AI 주식들은 폭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양자는 장기적으로 될 거다라는 또 좋은 의견을 나눠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 젠슨 왕 양자 발언은 거기까지 하고요. 아이온큐도 CES에 참여했습니다. 자, 아이온큐가 CES 2025에 참가해서 최초 양자 기술 트랙에 합류했다. 양자는 사업을 뜻한다. QWC가 주최한 트랙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CES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행사 중 하나인데, 이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마가렛 아라카와가 참여하게 돼서 양자는 이미 여기 있다.
컴퓨팅 응용 신사업이라는 패널 토론에 발표자로 나서게 됐고 1월 9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산업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할 예정인데 1월 9일부터 반나절 동안 진행되는 트랙이 이제 양자 트랙이고 양자 기술, 광학, 센서와 같은 인접 기술의 급속한 발전, AI 머신러닝이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자를 홍보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 워싱턴주 쪽에 이 촉진을 하는 비영리 단체인 커넥티드 DMV라는 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사회 의장인 스튜 솔로몬은 CES가 양자 기술의 초점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 그래서 퀀텀 트랙의 도입은 양자 혁신이 가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 아이온큐를 양자 컴퓨팅 선구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렛 아라카와는 CES가 처음으로 양자 기술 트랙에 도입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양자는 단지 미래를 위한 기술이 아니고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오늘날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대기업들, 퀀티니엄,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 말고 이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아이온큐만 이번에 CES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강조한다. 작년에 시애틀의 양자 컴퓨터 제조시설 개소에서 제가 다녀왔고요. 퀀텀 바젤과의 협업을 통해 최초의 유럽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고 미 공군연구소와 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양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양자 OS 하이브리드 제품들도 내놓았고 엔비디아, AWS, 아스트라제네카, 엔시스와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큐비텍까지 인수를 했다.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 또 양자는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CES에서 하고 있는데 젠슨 황은 왜 여기에 참여해서 AI의 대장으로서 양자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을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젠슨 황의 부정적인 발언이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본인들 위치에서 양자를 약간 견제하면서도 가격을 낮춰서 차후에 인수합병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부탁드리고 어쨌거나 저는 양자가 CES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갈 섹터고 그 안에서도 아이온큐가 선두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